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엔 교회감상법 일부로 고대 건축의 구성요소와 양식을 알아보고 교회 건축 양식인 바실리카,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혼합양식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미술을 분류하면 회화, 조소, 건축, 공예로 나누어지고요. 오늘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나머지 부분 전부 여기서 다룰 겁니다. 건축의 기본은 동서양 막론하고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건데 바로 지붕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엔타블러처라는 상부 구조를 만든 후 그 위에 박공지붕을 얹히는 거죠. 상부 구조와 박공지붕이 삼각형 면을 만드는데 이것이 페드멘트고, 페드멘트는 팀파눔과 아크로테리움으로 박공이나 아치로 둘러싸인 면을 팀파눔이라고 하고 주 목적은 장식에 있죠. 아크로테리움은 박공의 꼭지점 부분과 양쪽 끝부분에 보통 스핑크스나 니케상, 팔메트 조각상으로 페드먼트의 정상을 완성하죠. 팔메트는 종려나무 잎 모양의 부채꼴 형태의 작은 조각판으로 오른쪽에 파르테논 신전의 팔메트와 같은 형태죠. 주상과 벽기둥을 비교해보죠. 주상은 건축물을 받치거나 버티는 수직 기둥으로 보통 동그란 원주와 각이진 각주가 있죠. 벽기둥은 벽에 돌출되어 있는 기둥 모양인데요. 구조적으로 벽을 보강하고 벽을 견고하게 보이게 하는 목적이 있죠. 페디먼트 아래 상부 구조인 엔타블러처와 기둥인 원주가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 각 양식에 따라 구성 요소가 차별화되고 있죠. 엔타블러처는 코니스와 플리즈와 아키트레이브로 구성되고요. 코니스는 엔타블러처의 최상부죠. 처마돌림 D를 형성하여 빗물이 벽면에 뿌려지지 않기 위해서 돌출시킨 부분이죠. 코린트 양식에서 코니스 바로 아래 덴틸이라는 치열 모양의 직육면체를 나란히 배열해 놓은 장식띠가 나타나고 있죠. 플리즈는 코니스와 아키트레이브 사이의 장식 공간인데요. 도리아 양식에선 트리글리프와 메도프로 구성되어 있고 이오니아 양식에서 여러가지 동물 장식이 되어 있죠. 아키트레이브는 원주 바로 위에 수평 들보로 프리즈와 코니스를 받쳐주고 있죠. 원주는 건물의 골격을 이루고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원통형을 원주라고 하고 각진형을 각주라고 하며 주두와 축과 주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캐피탈로 부르는 주두는 원주나 각주 벽기둥의 상단을 말하고 박공지붕이나 아치를 지탱하며 장식 모양에 따라 여러 양식으로 구분되죠. 도리아식부터 특징을 살펴보면 프리즈부터 차별화되는데요. 트리글라프라고 세로로 세 줄이 있고 사이에 홈이 있는 돌기석이 간격을 두고 쭉 띠를 두르고 있죠. 메도프는 트리글리프 사이에 만들어지는 사각형 패널로 소간벽이라고 부르죠. 에바쿠스로 불리는 간판은 주두의 가장 윗부분 정방형 슬러브고요. 에키노스는 관판과 기둥 몸체 사이에 넓은 사발 모양으로 그리스어로 성게란 말인데 도리아식 주두는 성게 모양을 하고 있죠. 도리아식을 대표하는 올림픽 성화 점화 장소로 알려진 헤라 신전이죠. 프리즈에는 트리글리프와 메도프가 띠를 이루고 있고요. 주두는 에바커스와 에키노스로 구성되어 있죠. 이오니아식은 프리즈의 동물 모양으로 띠를 이루고 있고요. 에바커스와 에키노스 사이에 소용돌이 치는 한 쌍의 고등 장식이 있죠. 도리아식을 대표하는 아테나 니케 신전인데요. 플리즈에 이렇게 동물 장식으로 되어 있고요. 주두는 두 개의 고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죠. 코린트식의 주두는 거꾸로 된 종 모양으로 화려하고 복잡한 구성인데요. 아래부터 아칸서스 잎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위에 장미 모양, 이오니아식에서 나왔던 고둥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가운데 무롱은 베리류의 열매고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린트식을 대표하는 제우스 사원인데요. 이렇게 화려한 모습의 주두를 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로마의 고대 건축인 판테온으로 전체 복습해보죠. 판테온은 출입문 쪽은 그리스 신전 모습이고 본체는 원형의 돔으로 구성되어 있죠. 페디몬트의 팀파눔과 아크로테리움은 없죠.
이 부분에 장식이 있었는데 소실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터블러처 제일 상부에 코니스가 있고요. 코린트 양식이라 치열 모양의 덴틸이 나오고 있죠. 문양이 없는 플리즈에 글자만 새겨져 있고요. 그 아래 아키트레이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원주는 코린트식 주드로 하고 있고 우측은 내부 모습인데요.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오클리라고 하죠. 교회 감상에 다시 나옵니다. 교회 건축 양식의 발전을 살펴보죠. 초대교회 시절은 밖에 봤던 교인들이 지하묘지인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받죠. 313년 기독교 공인 후 처음으로 교회 건축이 시작됐는데요. 교회를 의미하는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죠. 그리스식 기둥에 메소포타미아의 벽돌로 벽을 쌓고 장방형 박스 형태로 시작하여 원형, 팔각형 등 변형이 일어나죠. 교회 내부에 기둥을 세워 주 통로인 신랑과 양측의 측랑으로 구분해놨고요. 앞부분 제단 쪽에 반원형 후진을 두어 교회 모습을 갖추게 되죠. 박공지붕을 올리고 평평한 천정으로 교회 양식의 기초를 이루죠. 이후 비잔틴 양식이 나오는데요. 6세기에 동로마 제국에서 원형 공간에 돔을 만들어 덮는 구조가 처음 나오죠. 내부는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요. 53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지은 성소피아 성당이 대표하죠. 바실리카 양식을 대표하는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인데요. 이렇게 장방형 박스 형태고요. 내부에 기둥을 두어 가운데 신랑과 좌우측에 측랑으로 나눠져 있죠. 비잔틴 양식으로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인데요. 처음엔 성당으로 졌고 나중에 이슬람 사원이 되죠. 원형 공간에 돔을 올리고 3층으로 구성된 창문이 보이죠. 로마네스크 양식은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 이동이 있은 후 6세기부터 시작하는데요. 두꺼운 벽과 기둥이 모두 아치 구조로 지지를 하고 있죠. 교회 내부에 기둥을 세워 아케이드와 창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천장은 활 모양으로 솟아오른 공룡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건물 외부에 별도로의 종탑을 만들어 종을 비치해 놓고 있죠. 건축도 미술의 한 부분이기에 중세 건축이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고딕 양식은 교회가 높아지고 대형화되며 건축이 구조적으로 완성된 시기고요. 첨탑, 늑골공룡, 부벽, 부연 같은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죠. 첨탑 내부에 종을 설치하고 내부는 고측창이 추가된 3층 구조로 교회 좌우 벽 쪽으로 소예배당을 만들어 예배 의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대형 스테인드 글라스를 포함한 화려한 내외부 장식도 곁들여 있고요. 이후 혼합 양식으로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의 장점을 혼합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을 대표하는 툴루즈의 생세르냉 성당으로 모든 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 중앙에 신랑이 있고 좌우측에 측랑이 있죠. 이 부분은 아케이드라고 하는데 아케이드와 창 그래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천정은 원통형 공룡으로 약간 활처럼 솟아올랐죠. 아치 형태로 하고 있고요.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쾰른 성당으로 첨탑이 높게 솟아올랐고 내부는 아케이드와 두 개의 창으로 3층을 이루고 천장은 갈비와 같은 늑골 공룡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고대 건축과 교회 건축 양식 발전 과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교회 내외부 구조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